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네.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누나 선진편.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누나 선진편은 딱 반을 지나서 11편, 11번째 편인데요. 선진편을 지금 3시간째 시작하나요? 그 선진편을 읽고 배울 때까지 읽고 복습으로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리 내서 읽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소리를 귀로 듣고 또 하여튼 의미를 생각하고 오감으로 공부를 해야 좋습니다. 그래서 성독을 해야 옛날에 어른들은 다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요? 선진 제11이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선진 제11이라 자활 선진이 어예하게 야이냐오 후진이 오예하게 군자야라 하나니 여용지적 오동선진하리라 자활종아어 진체자 개불금 무냐로다 덕행엔 단연 민자건 연배구 영궁 아주 등궁이요 언어엔 제아 자공이요 정사엔 염유계로 문학엔 자유자한이라 자활해야는 비조아자야로다 오네 무소비어이오녀 자활요죄란 자건이요 인돌간어기 부모 군제기어이로다 남용이 삼복 백균을 공자 이기 형지자로 처수야시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냈었는데요. 기억 안 하시? 뭐 초등학교 때 같아야 뭐 검사를 하시면 손바닥이라도 거리가 남용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죠. 남용이 나왔었어요. 제가 남갈에서가 아니고 남은 똑같은 남자인데 남용은 남궁 성이 남궁이에요. 남궁. 우리 여기도 남궁시도 있죠. 여기 이제 앞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한번 뒤져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책으로 하면 69쪽 밑에 페이지가 있죠. 69쪽. 공야장 편에 공야장하고 그 다음에 남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남용은 공야장도 사람 이름인데 공자 제자고 또 남용도 공자의 제자인데
공야장은 사위를 삼았고, 남용은 조카 사위를 형의 딸을 남용의 아내로 삼아줬다. 이런 얘기 여기서 나왔어요. 공야장도 홍자의 제자인데, 남용이 이제 또 나왔어요. 남용이 삼복백기원을 공자 이기 형지자로 처지한 것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앞에 남용이 어떤 일을 했냐면, 죄를 짓고 누명을 쓰고, 형육을 누명을 써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나라에 도덕이 있음에 이 사람을 무시할 수 없고 폐할 수가 없으며, 나라에 도가 없어서 무질서하게 되어도 형육에서 형벌을 받고 또는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사형에서 면할 수가 있다라고 하시고, 그만큼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래서 형의 딸로서, 형의 자식으로서 아내 삼아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70쪽으로 뒤로 넘어가면 작은 글씨 셋째 줄에 남용은 동그라미 이제 하얀 동그라미 하고, 남용은 공자 제자다. 남궁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남궁에 살았기 때문에 성이 이제 남궁이 된 거예요. 남궁괄이에요. 이름이 괄. 그 밑에 이름이 처음에 나오는 글자는 도예요. 도. 요 도는 실사변에 이게 손톱조 밑에 이제 결구 구자를 했어요. 이제 이게 오른쪽에 발음이 도예요. 그 삼수변에 쓰면은 이 오른쪽에 손톱조 밑에 절구 구자를 이렇게 하면 파도라고 할 때 도자예요. 삼수변에 목숨 숫자 한 도자도 그 도인데, 이것도 이제 물결 도자가 돼요. 삼수변에 하면 물결 도자고, 여기는 삼수변이 아니라 실사변이죠. 그러니까 실사변인데, 실사변이기 때문에 시라고 관련되어 있는 뜻을 가져서 실근, 시를 여러 개를 꼬아서 여러 개를 꼬아서 만든 끈을 말하는 거죠. 끈 도자입니다. 실근 도자고, 근데 이름을 이 도라고 했어요. 뭐 지금 같으면 이런 글자를 안 쓰는데, 뭐 공자도 하시면 이런 글자를 썼네요. 우명, 또 이름이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괄자예요. 괄자. 괄자는 빠를 괄자예요. 빠를 괄.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보다는 남궁괄이라고 해서 괄이라는 이름이 더 알려져 있는 이름입니다. 공자님의 제자 중에서 남궁괄을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제 벼슬을 해서 자는 자용이고, 시호가 있어요. 시호는 이제 돌아가서 호를 내려 하사받은 경숙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맹의자라고 하는 대부의 형이었다. 그리고 노나라 사람이다. 근데 공자의 유명한 제자 10명 중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노나라에 말하자면 벼슬을 해서 하여튼 맹의자의 형으로서 시호까지 받은 그러한 공자의 제자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제자입니다.
근데 이 남용의 인품은 뭐를 볼 수 있었냐면은, 아까는 이제 나라에 도가 있어도 그 도가 있을 때는 그 도를 폐하지 아니하고 잘 말하자면 사회를 잘 말하자면 지도할 인재가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무질서하고 이렇게 도가 없을 때도 형육을 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형의 아들로 형의 딸로 이제 처지를 했는데, 아내를 삼아줬는데, 여기에서 5장에 나오는 거는 이제 남용이 삼복백규원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백규라고 하는 시경, 그러니까 삼경 중에 하나가 이제 시경, 역경, 시경, 서경이잖아요. 오경은 춘추, 그 다음에 예경. 그래서 오경이고, 사서오경이라고도 하고 사서삼경이라고도 하는데, 사서삼경을 칠서라고도 해요. 7가지 글이다 해서 칠서를 적어도 칠서를 읽어야 과거에 급제하고 표술도 하고 행세를 하고 양반으로 됐던 거예요. 그 이제 시경은 옛날에 굉장히 많은 시경 편수가 많았는데, 그 국민 속이나 또는 궁중의 음악을 붙여서 하는 노래였어요. 노래 가사인데, 시는 그 노래 가사인데, 그 이제 풍이라고 해서 북풍이니 무슨 풍이냐 하는 게 있어요. 위풍이냐 하는 풍자에 나라 이름에다가 풍자를 붙여서, 바람 풍자를 붙여서 그 민요 백성들이 부르던 민요를 정리를 한 게 이제 공자가 정리를 하셔서 경으로 성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경에 실려 있는 것 외에도 많은 노래들이, 가사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경으로는 말하자면 성격을 못하고 다 이제 민간에 전해지다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고, 시경만 전한 거죠. 시경은 그냥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러한 인격을 노래한, 훌륭한 인격자를 노래한 그런 노래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 경이라고 하는 그 편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억지편에 나오는 백규라고 하는 흰 백자, 이제 홀규자인데 이게 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이나 뭐 상아 뭐 이런 것인데, 여기는 옥돌이죠. 옥돌로 만든 이제 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홀규자라고 말하는 그 예식이나 조회 때 이렇게 메모지 같이 이렇게 앞에 들고 하얀 걸로 상아 아니면 옥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돌로 했다는 전해지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백규라고 하는 옥돌의 그래서 흠은 그 내용이래. 백규지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옥돌의 임금왕자는 구슬옥변이에요. 이게 점을 뺐어요. 그래서 임금왕변이 아니라 이 구슬옥변이에요. 구슬로 옆에 점이 있다는 뜻에서 옥의 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흰 옥의 티는 이런 얘기. 백규지점은 그 주어예요. 이게 주어. 상가 마야언이와 오히려 가를 수가 있어. 갈아서 그 흠을 지울 수가 있다. 가로내면은 그 흠 있는 걸 전부 갈고 쇳바를 전부 이렇게 가르면 아주 옥돌이 아름다운 옥돌로 이제 남는 거죠. 흠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옥돌도 갈아서 흠을 없앨 수 있는데, 사원지점은
사원 이사자 말씀은 이 말을 하는 한 번 말한 그러한 말에 흠이 되는 말을 함부로 해서 이제 말에 하나의 흠과 같이 옥돌의 흠처럼 티가 되는 것이죠. 티가 되는 결점. 말을 잘못해가지고 말하자면 뱉어낸 말이다 이런 얘기죠. 잘못 뱉어낸 말. 사원지점은 불가위하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쓸어 담을 수가 없다. 실수를 한번 하면 그건 인격에 완전히 금이 가고 말 한번 잘못해서 실수하면 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3번씩 읽으면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말조심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공자 제자 중에서 이런 제자가 있어. 10철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보고 공자께서 형의 딸로서 아내를 삼으셨다. 근데 아까 주석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시호를 받을 만큼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시호 받을 때는 공자께서는 안 계셨겠지만 공자 제자니까요. 시호는 죽은 뒤에 내려주는 호니까 이제 공자 제자로서 출세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개강자, 문, 제자. 개강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거는 이제 노나라 대구예요. 대구. 여기는 92쪽에 나오는 거예요. 92쪽, 아래 92쪽, 요건 이제 개강자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개강자는 개손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개손시, 대부를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내용이 92쪽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애공이 물어봐요. 애공 논나라의 왕이죠. 논나라의 군주, 봉건 군주인데, 애공이 제자에 대해서 묻기를 누가 92쪽에 누가 학문을 합니까? 이렇게 공자에게 물었어요. 애공이 묻기를 제자 중에 누가 호학을 합니까? 그러니까 공자께서 대활이라고 했어요. 이제 군주에는 대활이라고 해요. 대답하여 말하다. 상대하여 말하다. 대활을 넣어요. 군주나 또는 이제 말하자면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대활이라고. 제자들이 말할 때는 그냥 공자활이고, 자활이고, 공자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자활이라고. 여기도 이제 애공이 물으니까 대활, 유아내자. 이거 내용은 이거랑 비슷해요. 아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호학하야 불천노. 여기는 내용이 불천노 불이과. 불행단명의는 똑같아요. 알아요. 뒤에 오늘 배우는 부분과 같아요. 불행단명의, 단명사의라. 금야즉 무하니. 이거 망할 망자인데 없을 무로 통해서 읽었던 거죠. 없을 무자와 같이. 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호학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에는 아내가 오직 있었는데, 근데 여기 먼저 번에 배울 때는 우리가 다 잊어버렸겠지만 불천노 불이과라고 했어요. 그 점을 강조했어요. 불천노라고 하는 것은 옮길 천자고 성낼 노자. 성냄을 옮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성 내고 그 성 낸 걸 갖다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화풀이를 한다거나 성을 내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성 낼 곳에만 내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고 영향을 성 내지는 않았다. 불이과 부이자 요즘은 이 이자를 안 쓰죠. 옛날에는 은행에 가면 이자를 써야 됐죠. 가진 이자라고 해가지고 숫자를 고치니까 한 일자 쓰면은 이자로 쓰고 이자만 또 삼자로 고칠 수 있으니까 요 글자를 썼어요. 지금은 뭐 한글로 하니까 한글도 아주 재밌어요. 이자를 고쳐서 일루는 고칠 수 있어도 일자를 이자로 고칠 수는 없잖아요. 작게는 고칠 수 있어도 더 크게는 고칠 수가 없어서 참 이게 우리 한글 우리가 글자도 이렇게 재밌게 잘 돼 있다 이런 걸 느끼는데 옛날에는 이게 두 번째란 얘기예요. 두 번 허물과 과오를 두 번 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잘못을 두 번 하지 않는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냄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아니하며 허물을 두 번 범하지 아니하더니 그런 점을 강조해서 애공에게 설명했고 괴강자에게는 뭐라고 설명했냐. 공자대활 유아내자 아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냥 호학이라고 해서 호학을 하더니 배우기를 좋아했다. 학문을 좋아했다. 불행단명사회라. 불행히도 명이 짧아서 죽었다. 돌아갔다. 금야적 지금에는 이기야자 어조사야자는 지금 애는 이런 뜻. 즉 지금에는 곧 없습니다. 죽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안연히 죽어서 없다는 얘기 하나가 아니고 호학하는 사람이 다른 호학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장 안연히 사건을 알로 청 자지 거하야 이위지 곽한데 자왈 재불제의 역각 언기 자야니 이야 사건을 유관이 무곽하니 오 불도행하야 이위지 곽은 이오 종대부지 후라 불가 도행야니라. 조금 이제 길어요. 다른 장에 비해서는 조금 깁니다. 근데 역시 여기 이 편에 이게 이제 뭡니까? 선진편에는 안연에 대한 처가 거의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안연이 죽은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7장에는 안연이 죽건을 알로가 바로 누구냐? 성이 안시 똑같고 글자는 노예예요. 그런데 짐작이 갈 거예요. 그 부자간의 공자의 제자가 되어진 분이 바로 알로와 안연이에요. 그러니까 알로에게는 안연은 아들이죠. 아들이 이제 죽었어요. 불행한 일이죠. 이제 아버지가. 근데 안연이 알로하고 공자의 나이 차이는 10년이 안 돼요. 10년이 안 되는 차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제자예요. 많은 사람 제자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은 축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아들까지 이제 같이.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저거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연히 죽음의 주권을 알로가 그 아버지 알로가 청하기를 자지거하야. 자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자활할 때 자. 선생님의 수레로 써 있자. 그 다음 문장에 다음 문구에 이위지 곽한데 곽자가 이제 겉늘 속의 속을 관이라고 하고 겉으로 또 관을 말하자면 늘을 겉에 너를 곽이라고 했어요. 늘 곽자. 여기에 두 방을 한자나 같이 썼어요. 오른쪽에 이렇게 삼자같이 쓰고 그러니까 속의 관을 하고 덧관을 하는데 덧관을 하려면 돈이 좀 들었던 모양이죠. 이게 두껍게 하고 그러니까 나무도 이제 좋은 나무를 구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타고 다니시는 수레로서 수레를 팔아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레를 팔아서 그 덧관을 삼고저 청한데 청할 청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자지거 할 때 그 청한데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 궁금하죠? 네. 자활 재불제의 역각 언기 자야니 이하 사건을 공자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잉어리. 네, 여기 나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도 공자도 일찍 아들을 일찍 여의고 또 말하자면 안로도 여였던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아들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공자의 손자죠. 자사라고 하는. 자사가 이제 중용을 썼다고 이렇게 전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재불제의 역각 원기 자야니 요 재라고 하는 건 재주가 있건 없건 재주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또한 자기의 아들에 대해서 여기는 아들 자자예요. 선생님 자자가 아니고 아들에 대한 말은 각각 할 수가 있으니 뭐 있는 것이니 말이에요. 이하 사건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현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 앞에 가고 수제자도 앞에 가고 아들도 앞에 가고 뭐 공자님 뭐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거죠. 사실은 뭐 좋은 건 아니죠. 야는 이건 이제 호칭으로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끼야자는 호칭의 어미다. 이가 죽었을 때 유관이 무과기로다. 여기 관자가 등장을 해요. 이건 속관자고 속널관자고 건널 곽자고. 그러니까 관을 했는데 곽을 하지 못했으니 이런 얘기예요. 무곽을 했으니 그러니까 곽을 쓰지 못했으니 오불도행하야. 이게 우리가 도보로 걷는다 할 때 도자예요. 이게 도보 걸어가는 함께 걷는다는 뜻에서 걸어 다닐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도행이라는 얘기는 걸어 다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걸을 도자, 걸을 또 다닐행. 걸어 다니지가 못하게 되어서 못해서 이위지 각은 그래서
못했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걸어 다니질 못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위치라서 그때 이제 곽을 장만하려면 그때도 이제 수레를 팔고 그래야 되는데 수레로서 출근해야 되고 이제 조정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불도행 걷지를 못해서 곽으로서 하지를 못했다 이런 거예요. 걸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후로 대부의 그러한 지위를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가 도행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후에 계속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말하자면 수레를 팔 수는 없다. 그래 수레를 팔아서 할 것 같았으면 이가 죽었을 때 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죠. 이제 다른 방법으로 했는지 어쨌는지 과거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말하자면 조정에 나갈 때 대부급으로서의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자가용을 사고 다녀야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곽을 하는 건너를 할 만큼 그걸 팔아야 될 만큼 긴박한 것이 아니다. 기묘하지 않은 거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이제 말하자면 비슷한 게 아니라 안연을 이제 그 이제 10장에 나오는데 안연이 죽은 다음에 안연의 문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자의 문인들이 후장을 하려고 하는데 공자가 그거 옳지 않다. 내가 내 자식을 죽었다고 해서 후장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내 아끼는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불가하다. 후장을 못하겠다. 후장하라고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10장에 나오는데 그거 이제 안연이 죽은 게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주 있는 사람이나 재주 없는 사람이나 자기 자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각각 다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내가 이가 죽었을 때 관만 하고 곽을 하지 못했으니 그게 지금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화장을 하고 그냥 널에도 안 넣고 그냥 입관을 치거나 하기는 해도 입관하는 그 관을 그냥 뜯어버리고 다시 갖다 매장을 해도 원래는 직접 옷에 흙이 닿는 것이 자식들로서는 부모의 살에 그냥 옷에 그냥 그대로 흙이 닿는 것이 마음속으로 아프기 때문에 관을 하는 것이 오랜 예절이란 말이죠. 근데 그 관도 이제 관만 하는 게 아니라 덧곽까지 해서 말하자면 장례를 모셨다. 근데 아래 이제 앞에 죽은 자식들이나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는 저거 하니까 곽을 사실 차를 팔아가면서 수레를 팔아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가 죽건을 관은 하고 겉곽은 하지 못했으니 내가 걷지 못하기 때문에 곽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곽을 못하는 걸 걸어다니면서 곽으로서 할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대부의 급에 대부급으로 말하자면 출퇴근하는. 근데 그 종이라는 그 이후까지도 이제 그러한 수레를 나라가 준 거겠죠. 아마 나라가 준 거니까 그 수레를 팔 수는 없고 그걸 걸을 수가 또 없기 때문에 곽을 할 수가 없게 됨을 이제 이해하라, 이런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진도를 했죠. 여기 읽겠습니다. 뭐 두 구절이네, 두 장. 두 장인데 5장부터 5, 6, 7 석 장을 읽어서 정리를 하고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남룡이 삼복백규원을 시작. 남용이 삼복백규원을 공자이 형지자로 처지하신다. 개감자 문제자 수기후학이 있고 공자대와 유한해자 호학하더니 불행한 명사의라 금야즉 무하니라. 안연히 사건을 알로 청자지고하야 이지화간대 자활제문제 역하돈 기자야니 이야 사건을 유관이 유가거니 오불도행하야 이지곽은 이오종대부지구라 불가도행야니라. 그렇습니다.